미 전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약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입원 환자는 아직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보건당국이 이전에 감염됐거나 백신 접종을 받은 경우가 코로나19로부터 가장 높은 보호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고자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2,000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상당수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아시안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전염력이 강한 변이와 실내 활동으로 인해 코비드-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하세요. 증상이 있거나 여행 또는 모임 참석 시 코비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를 받으세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마스크를 쓰세요.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NYC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백신 접종소는 nyc.gov/covid 백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역력 필수 시대. 기능성을 나라에서 인정받고 122년 역사가 증명한 6년근 홍삼의 면역력이 당신의 면역력이 될 수 있도록 기능성을 인정받은 면역력의 힘, 정관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미 전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약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입원 환자는 아직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75만 6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1.38배 늘었으나 지난 10일 확진자는 2주 전보다 3배 많았음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계속 80만 명 선을 기록하다 17일 79만 명으로 줄어든 뒤 18일 75만 명으로 다시 하락하는 등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입원 환자는 18일 15만 6,894명으로 2주 전보다 1.5배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섰음에도 입원 환자가 최고를 기록한 것은 통상 확진자 발생 2, 3주 뒤 입원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며 앞으로 2주 정도 지나면 입원 환자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루 사망자는 1,889명으로 2주 전보다 1.4배 늘었지만 2,000명 선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18일 기준 확진율이 11.5%, 뉴욕시는 10.2%, 롱아일랜드 13.4%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보로별로는 퀸즈가 12.1%,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11.1%, 브롱스 10.2%, 브루클린 9.3%, 맨하탄이 9.2%로 집계됐고 롱아일랜드는 나수 카운티 12.9%, 서포 카운티는 13.9%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보건당국이 이전에 감염됐거나 백신 접종을 받은 경우가 코로나19로부터 가장 높은 보호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보건당국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백신만 맞은 것과 같거나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오미크론 확산 이전 델타 변이 급증 시기에 진행됐습니다. 보건당국자들에 따르면 백신을 맞았으며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들이 가장 높은 보호율을 나타냈습니다. 보건부의 엘리 로젠버거 박사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뉴욕에서 발병 위험이 4.5배 낮았고 이전에 진단을 받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발병 위험이 15배 낮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비드에 감염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우리는 모든 뉴요커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며 코로나에 재감염되는 사례가 매우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작년 여름과 가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기 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움직임을 조사한 것입니다. 또 부스터샷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기 전의 연구로 코로나로 인한 중증 질병 또는 사망 위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CDC 관계자는 지적했습니다.
뉴욕주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고자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2,000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2,000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1,200만 이상을 추가했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270만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 공공사용을 위한 무공해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과 지원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5% 줄이기 위한 뉴욕주의 노력의 일환으로 총 $1,470만 투입됩니다. 호컬주 지사는 깨끗한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대기 질 개선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며 뉴욕이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미래를 향한 길을 계속 개척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상당수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아시안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시민참여센터가 발표한 반아시아닌 혐오와 한인사회, 뉴욕 대도시권 대책 마련을 위한 한인 공동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응답자 대부분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아시안 증오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뉴욕시와 인근 지역의 한인 26명 대상 심층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팬데믹과 에이지안 헤이시의 한인 각자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미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기도 했지만 한인 사회가 다시 한번 힘을 합치고 미국 사회를 변화하는 데 한몫을 하게 되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연구진은 조사 결과를 노인, 자영업자, 청년 등으로 나눠 발표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들 집단 모두 아시안 혐오와 증오, 차별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해 미국 내 반아시안 정서나 행위가 코로나19 사태 동안 사회 전반에 퍼져가는 상황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참여센터와 연구진은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교육을 미국 초중 고교 정규 교과 과정에 도입, 한인 사회 내 인종차별과 혐오 교육 강화,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한인 시민단체 적극 대응, 소수의 인종 간의 연대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규모 통계조사를 통한 미국 내 아시안 혐오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 추가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재외동포재단 지원을 바탕으로 김기선미, 남윤주, 이은정, 정청세 박사 등의 연구진으로 진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의 경제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위드 코로나에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이 도전으로 가득 찼지만 수많은 개선을 이뤄냈다며 팬데믹도 대유행의 다른 지점에 있다면서 변곡점에 이르렀음을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다시 경제 봉쇄를 실시하거나 학교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충돌이 우려되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러시아은행이 달러화를 결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초강력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서방을 시험하려 하지만 전면전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인 37%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년간 업무 수행에 대해 F학점 평가를 내렸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학점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학점인 A와 B를 준 미국인은 31%였고 보통과 보통 이하인 C와 D 학점이 29%인 반면 낙제점인 F로 평가한 미국인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은 40%인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에 달했으며 공화당원의 85%가 낙제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를 예측 못해 지난해 말부터 다시 대확산을 부른 데다 40년 만에 물가 폭등, 아프간에서의 패전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법을 성사시켜 미국민 1인당 1,400달러씩의 현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으로 일자리 640만 개를 만들고 실업률을 3.9%까지 떨어뜨렸지만 물가 폭등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팔에 붙였다가 떼기만 하면 되는 이른바 패치 방식으로 간단히 접종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나와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패치 방식의 백신이 개발돼 스위스에서 임상시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의학연구진은 패치 형식의 펩 GMP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내 초기 임상시험에 이미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에서 임상시험에 들어간 펩 GMP는 항체 형성을 촉진하는 기존 백신과 달리 인체의 자가 면역 세포인 T세포를 생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자체를 제거하고 복제를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킬러 세포로도 불립니다. 백신 패치에는 1mm 미만의 매우 작은 바늘이 붙어 있는데 이 주사를 통해 백신이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패치를 피부에 붙인 뒤 눌렀다가 떼면 백신이 투약되는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스위스 연구진은 지난주 지원자 26명의 팔에 백신을 붙였으며 기본 용량과 조금 더 강한 용량 등 백신을 2차례 더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내 지난해 주택 착공 건수가 1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해 연간 주택 착공 건수가 160만 건으로 2020년보다 15.6% 증가했으며 2006년 이후 최다 착공 건수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착공 건수는 연율로 170만 건으로 11월보다 1.4% 증가했으며 이는 마켓워치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65만 건을 웃도는 것입니다. 지난달 주택 착공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건축 자재비 상승과 인력 부족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주요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올해 4차례가량 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금리가 오를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금리 인상 전 대출을 받아 집을 지으려는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향후 주택시장 경기를 보여주는 신규 주택 허가 건수도 지난달 연율 187만 건으로 9.1% 급증,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6천 건으로 전주보다 5만 5천 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최대치로 30만 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5천 건보다 6만 건이나 많은 것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8만 4천 건 증가한 16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실업수당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감염자가 증가한 데다 이에 따른 일시 해고 역시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022 회계연도 들어 3개월새 추방 재판에 새롭게 회부된 한인 이민자가 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뉴스입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추방 재판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총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추방 재판에 넘겨진 혐의로는 불법 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절반을 차지했고 범죄 혐의 3명, 미립국이 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정치국 회의 등을 열고 미국에 대한 군사 조치를 더 강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SBS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정치국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어제 회의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와 일련의 국제 문제들에 대한 분석 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대미 대응 방향이 토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정세 완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 개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 북한이 선결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제해왔던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재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또 미국의 대북 적대 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 정책 과업들을 다시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미 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북 적대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면서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에 보다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TKC 뉴스데스크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3일 개막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외교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서 MBC 방송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중계 아나운서와 해설자를 파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TA가 지난 19일부터 BGL 노선과 67번 급행 전철, 락거웨이 행발 A 전철을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W 노선은 여전히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18일 메가밀리언 추첨에서 잭팟 당첨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내일 밤 추첨하는 메가밀리언 잭팟 금액이 최소 3억 7,600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교 1학년 때 이민와 연방특허청 공무원으로 34년을 근무한 68세 한인 남성 해럴드 변 씨가 버지니아주 고용균등부 부장관에 임명됐습니다. 노던 블러바드 259가의 퀸즈 공립도서관 더글라스톤 리들렉 분관이 내년 말 2,500만 달러를 투입해 3층 높이의 도서관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애플의 에어택 등 분실물 추적 장치인 전자장치를 여자친구의 차량이나 소지품 등에 부착, 스토킹에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내 성폭력 의혹 논란을 빚은 액티비전의 최고 경영자 바비 코틱이 회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 개인적으로 3억 9천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한 여성이 코로나19 PCR 검사 부작용으로 코 연골을 잃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5도, 밤 최저 기온은 1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4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59분입니다. 이상으로 1월 20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